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가장 과학적이라고 할까요? 구체적이고 아픈 지적은 좌파 진영에서 나왔습니다. 자, 참여연대의 집행위원장을 지낸 김경률 씨, 공인회계사입니다. 김경률 씨가 상당히 과학적인 추론에 근거해서 조국 일가를 비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권력형 범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시민 씨는 가장 황당한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자, 좌파 진영에서 나온 조국 비판. 김경률 씨는 이번 조국 사태가 운동권,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부 운동권이 쓸려나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낸 김경률 씨. 조국 전 장관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며 사모펀드 문제는 권력형 범죄라고 진단했습니다. 청와대를 겨냥해서 도덕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랜 기간 몸담아온 진보 진영을 향해서도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하기야 뭐 공정치도 있고 많습니다. 그렇지만 유시민 씨가 가장 황당한 경우라고 김경률 씨는 진단합니다. 자, 신동아와의 인터뷰입니다.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합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차명으로 매입한 WFM,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017년 3일 회계법인이 낸 WFM 감사 보고서를 봤다. 너무 어이가 없었다. 일반 회사라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매우 질이 안 좋은 경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인회계사가 또 한 김경률 전 집행위원장이 날카롭게 분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우파 진영에는 이런 식의 분석은 없습니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자, 김경률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코스닥에는 WFM처럼 장난치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 정경심 교수가 이것을 모르고 투자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작전하는 사람들과 친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투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공개된 정경심의 녹취록을 언급하며 WFM 주식 매입에 사용되는 걸 알았다는 게 다 드러났다. 이건 조국 전 장관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것이다. 명의 여하에 관계없이 배우자 것도 신고해야 하는데 안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고로 WFM이라는 회사는 코링크 P가 인수한 회사입니다. 원래는 영어 교재, 학습 뭐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정경심이 손을 댄 뒤에 2차 전지 업체로 이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당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코링크 P는 정경심의 이 설립자금 투자가 있었던 회사로 알려지고 있으며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입니다. 조범동, 조국의 오촌 조카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맡았던 회사. 자, WFM에 대해서 김경률 회계사는 이렇게 진단한 것입니다. 자, 김경률 씨는 4박 5일 동안 밤을 새워가며 사모펀드 관련 자금 흐름을 살펴봤다고 했습니다. 김경률 전 위원장은 자금 흐름을 엑셀 파일로 만들었더니 흐름이 너무 불투명하다는 게 드러났다. 돈이 항상 중간에 사라졌다. 그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참여연대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알려진 대로 그 의견은 묵살당했습니다. 자, 김경률 위원장은 민정수석이 관련되어 있는데 권력형 범죄가 아니면 뭐란 말이냐. 공개된 자료를 건성으로 봐도 앞뒤가 안 맞는데 의혹을 미담으로까지 바꿔 말하니 나중에는 열이 치받아 올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당히 화끈합니다. 자, 그리고 웅동학원,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운영했던 웅동학원 사학재단에 대해서는 정말 험했다. 조국 전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오로지 공소시효 만료 때문이라고 본다.
흔히 웅동학원이 부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서류상으로 부채가 전혀 없다. 모두 동생을 위한 거짓 채무, 만들어진 채무라고 생각한다. 황당할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경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잘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김경률 전 위원장은 검찰의 공소장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나는 질문에는 수사의 진정성이 느껴졌다. 내가 파악한 범죄적인 수단이 다 드러나 있었다. 나는 이전부터 사모펀드를 이용한 증권 차입 매수, 주가 조작 등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 측면에서 보면 검찰이 수사를 잘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황당한 사람은 유시민이라고 했습니다. 조국 사태 때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대표적으로 유시민 전 장관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자기가 공개한 정경심 녹취록이 내 주장을 백업하는 거였는데 억지를 부리는 모습에서 정말 어이가 없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참고로 유시민은 지난달 10일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자산을 관리해온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차장과의 인터뷰 녹취록 전문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진보진영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목적만 옳다면 수단 방법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1980년대 운동권들은 주민등록증도 위조했다. 밖에 나가 데모한다는 이유로 컨닝이나 대리 출석에도 죄의식이 없었다. 청와대 기장에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 청와대 사람들은 도덕적 법적 방비 면에서는 너무 무방비 상태다. 모럴이 없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권력화된 86세대의 퇴진도 촉구했습니다. 86세대가 민주화 성과를 운위하는 것은 이미 휩쓸려 갔다. 자기들의 공을 말할 때가 아니다. 이제 다 물러날 때가 왔다. 어떤 면에서는 조국 사태가 역설적으로 진보진영에 천재 1호의 기회를 줬다. 괴멸적인 타격을 입으면서 변화를 가져올 기회다. 정말 하나같이 주옥같은 멘트들입니다.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의 인터뷰였습니다. 이걸 보면 좌파 진영에서도 조국 사태에 울분을 토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진보 진영, 좌파 진영은 이제 조국 사태로 균열되고 있습니다. 상식을 가진 진보 좌파는 이렇게 조국을 비판합니다. 이 기회에 진보 좌파 진영도 변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신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